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김치 담는 거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된장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 음식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뭐였다? 첫째는 1번 김치, 2번 된장, 3번 고추장. 전부 장자가 다 들어가죠, 그죠? 장유다. 이 말은 김치부터 시작했고 전부가 요것은 발효식품입니다. 이 발효식품의 개념이 뭐냐? 그냥 식품을 만들어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거기는 이 미생물이 필요하다. 마이크로 오가니즘의 기능, 작용이 필요하다. 그게 유용균이어야 한다. 유용균. 미생물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EM이란 말 많이 쓰죠, 요즘. Effective Microorganism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이 유용균들을 잘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잘 못 관리하면은 된장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막 이상한 형태로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겨울을 나면서 거의 하는 거다.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된장 만들 건데, 그 된장 만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가장 핵심이 뭐예요? 된장. 그 매주인데 매주 전에 우리는 재배를 해야 되잖아. 뭐? 콩이죠, 콩. 대두콩. 큰 콩. 그러면 이제 콩을 어떻게 재배를 해야지. 자, 콩이 종자가 요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밭이 있다, 논이 있다 하면 일단 이 조관이 요렇게 심죠. 요 논에서는 보통 한 65에서 70cm 줄간격 심고, 포기 간격은 요거 포기 간격은 15cm 정도로 통상적으로 심습니다. 10에서 15cm. 품종에 따라 다르고 심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 심느냐? 6월 1일 기점으로 전후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다, 나는 할 일도 없는데 좀 빨리 하고 6월달 더운데 실난다 하는 분들은 5월 12일 뭐 15일 정도 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남부 평야지방. 단 토양 속에 비료 성분, 그죠? 비료 성분이 양분이 특히 질소가 너무 많으면 이게 줄기 생장을 많이 한다. 잎이 무성하게 자란다.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막 이렇게 많이 자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중에 열매가 아주 적다. 손실이 아주 큽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토양 속에 양분이 많은 것 별로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적정 12, 그러니까 NPK 3.4 또는 3. 벼 같은 경우에는 보통 9, 7, 8 이 정도로 NPK입니다. 질소 인상 칼리 기준으로. 그러면 벼 재배의 3분의 1밖에 질소를 안 준다. 다른 비료를 안 줘도 콩은 잘 자란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뭐에 의존하느냐 하면은 퇴비죠, 퇴비, 유기질 비료, 여기에 주로 의존한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 있는 소위 지력질소, 다른 말로 하면 지력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 유기물 함량이 높으면 콩은 잘 돼요. 그런데 추비를 많이 해가지고 뭐 키만 많이 키워놓으면은 이게 만날 지세상이냐 싶어서 자꾸 줄기 크고 잎만 계속 달리는 거예요. 성식 생장을 안 해. 장가가고 취직할 생각을 안 해, 얘가. 그러면 나중에 뭐 꼬투리가 하나도 없어. 그럼 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지.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어떻게 했는데요? 잘 크라고 뭐 비료도 많이 주고 잘 키워놨습니다. 근데 뭐 얘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
만날 이제 계속 이제 좋은 시절만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가을에 수확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맹탕이야. 그럼 공농사, 헛농사 지어버리는 거지. 오히려 비료도 안 주고 뭐 대충 캐한 거 있지. 대충. 그러니까 얘가 뭐 처음에는 키가 별로 안 컸어. 요만밖에 안 해. 그런데 나중에 꼬투리는 엄청 달리가 있는 거야. 열매가 충실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작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젊은 청춘도 오래 가지 않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가. 돈을 벌 때도 평생 내가 잘 벌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잘 벌 때 조심하고 저축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그게 필수적이다. 내가 명리 공부를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은 흐름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다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잘 나간다고 너무 뻗대지 마라,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돈을 제일 잘 벌 때 저축하고 딱 하는 생활 습관을, 그리고 그 패턴이 평생 이어지면 그 사람들은 노후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잘 번다고 해서 펑펑 하다가는 한 방에 간다, 이 얘기입니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비료를 뭐 3.4, 3.4, 3.4 뭐 저도 관계는 3 범위 내에서, 그럼 이것을 이제 토양의 지력 질소가 많을 경우에는 질소 비료 또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콩 재배법 얘기를 했죠, 그죠? 콩이 했고, 이 된장 만드는 거, 두부 만드는 거는 우리가 다 실습을 했죠. 했고, 오늘은 된장 만드는 거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합니다. 그러면 된장을 이렇게 가마솥에 하더니 솥에 끓이는 거죠. 히팅을 하죠. 불을 떼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콩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씻고 물을 붓고 여기에 콩을 딱 넣는 거죠. 그러면 물을 얼마만큼 넣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콩은 몇 배 늘어나느냐 하면 3배입니다. 3배. 콩의 원래 부피에 삶아 놓으면 3배 늘어난다고, 3배. 그러면 내가 10리터를 넣었다 하면은 몇 리터 될 거예요, 콩이? 30리터 되겠죠? 그렇잖아, 3배니까. 그러면은 물량은 몇 배를 넣어야 된다? 물은 3배 넣어야 되네요, 4배 넣어야 되네? 콩 넣는 양에 5배. 왜냐하면 한 2배 정도는 요렇게 삶는 동안에 빠져나가야 됩니다. 됐죠? 너무 그 3배 늘어난다고, 우리 교수님이 3배 늘어난다니 콩 10리터니까 물 자 하니까 30리터 딱 나중에 타버립니다, 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끓일 때 천천히 끓여야 됩니다. 너무 막 세게 강한 불로 끓이면 밑에 탑니다. 그래서 전기가 요렇게 뽀롱뽀롱 빠져나갈 정도로 해놓고, 그래가 위에 있죠, 위에 이 소뚜껑이 있잖아. 뚜껑에다가 한 번씩 닦아줘야 됩니다. 열이 지나치게 나지 않게끔 살살 식혀가면서. 잘못하면 막 끓어올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끓어오른다는 말 이해하죠? 여기서 안에서 벌벌벌 끓잖아, 이렇게. 그죠? 더워지니까 이게 막 나중에는 확 끓어올라. 그래서 위에를 식혀준다, 이 말이죠. 여기 차가운 그 행주를 이렇게 하면서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몇 시간 사느냐? 최소한 2시간 이상 정도는 삶아야 됩니다. 그 삶고, 그전에는 열매는 안 됩니다. 한 2시간 삶고 보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최소한 2시간은 불을 이제 히팅을 서서히 해줘야 됩니다. 하면 김이 이렇게 뽀롱뽀롱 많이 나다가 김이 조금씩 줄어들 때가 있어. 좀 많이. 2시간 지나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다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콩을 드러내지. 어디다 드러내느냐? 이런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는데,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 플라스틱밖에 거의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 해놓고 이제 틀을 만들어. 틀, 모양 틀. 그러니까 모양 틀이 나무로 주로 하죠. 그러다 이 삼배배를 딱 입혀. 삼배 알죠? 삼배, 삼 여러분들 알죠? 모시, 삼 하는 거. 당나무 전부 뭐예요? 섬유류 작물이잖아. 삼줄기를 삶아서 만든 천. 여러분들 그 장례식 할 때 그 고인한테 입히는 옷, 삼배옷. 이제 이해되죠? 그 천이라 그 천을 이렇게 밑에다 깔고 그 나무 틀을 이렇게 형태로 통상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콩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붓는다는 거죠. 이렇게 부어놓고 위에 딱 덮고 이제 과거에는 발로 이렇게 밟았어. 밟으면 딱 다져지겠죠. 그럼 메주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 메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생긴 거지. 그러면 이걸 어디다 놔둘 거예요? 놔둘 데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옛날에는 집 있죠, 집. 지프로 묶어가 요렇게 처마 같은 데 매달아 놨더니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귀찮고 힘들잖아. 틀도 만들어야 되고. 그 요새 신형은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그냥. 딱딱 이렇게 뭉쳐가. 그거 하는데 과거에는 발로 밟았으니까 콩이 이렇게 으깨졌겠죠, 그죠? 으깨지니까 서로 밀착되니까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근데 그냥 콩만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주르륵 흘러버리겠지, 마르면. 그죠? 뭉쳐지지가 않잖아. 그래서 콩 입자 하나 이렇게 된 것을 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절구라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절구. 여기 넣고 이렇게 막 빻는 거예요. 콩 형태가 남지 않도록 콩을 막 이렇게 빻아. 절구로. 그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볏짚을 딱 감싸서 이 처마에 달아 놓거나 아니면은 적당한 지나 새나 이렇게 달라들지 않는 곳에서 이제 말립니다. 건조를 시키죠.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작업이 끝난 거예요. 삶고 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를 때 매주 이렇게 말해요. 매주. 됐죠? 그 매주를 그냥 이제 먹느냐?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매주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된장국 끓인다 할 때 이 상태로 그냥 넣어서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볏짚을 쓰는 거하고 요 둘러 사는 거 있죠? 볏짚 요즘은 또 나일론 백 있잖아. 얼금얼금한 거, 양파망. 양파망 아나요? 이렇게 생겼잖아. 주로 붉은색. 이 양파망에 이래 넣어서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가니즘 유용 미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곰팡이가 이상하게 펴.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걸 만약에 사용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펄 있죠. 지펄 깨끗한, 가능하면 유기농 한 지펄 요렇게 깔고 거기에 매주를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아주 잘 뜬다는 거는 곰팡이가 이 매주가 있으면 곰팡이가 갈라지거든요. 갈라지면서 하얀색의 곰팡이들이 쫙 있어.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장류 중에서 일본에 가면 낙도란 거 들어봤죠? 처음 듣나? 그러니까 그 콩을 띄우는데 많이 안 띄워요. 짧은 기간에 띄워가지고 약간 생콩 비슷한데 냄새 좀 납니다. 청국장, 우리 청국장 들어봤죠? 청국장하고 비슷하게 해서 빼 돌리면 거기에 실 있잖아요. 실. 우리가 그 마 같은 거 이렇게 딱 쪼개면은 뭐가 나오나요, 안에? 마. 뮤신이라는 하얀색이 뭐가 나오잖아. 실처럼. 그게 자기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한테 그렇게 면역력에 항암에 좋다는 거잖아. 그거예요. 혈압 상승,
방지 효과도 있고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 물질들이. 그러면 뭐 더덕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거는 하얀 진액이 나오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제 하얀색의 이게 곰팡이가 쫙 이렇게 피는 거예요. 건강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된장 끓일 때 너무 오래 끓이면 별로 이 균이 죽겠지. 근데 이 균은 또 내성이 강해서 또 잘 안 죽어. 그러니까 된장이 건강이 좋다 이거죠. 근데 이것만 갖고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뭘 담는다 했죠? 이 항아리처럼 생겼나? 자, 지금 이제 뭘 하느냐면 간수로 들어봤나요? 처음 듣는 간수하니까 여러분들 제수들 관리하는 그 간수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소금물입니다. 일명. 자, 그럼 된장을 그냥 참 먹기 뭐 하다. 우리가 된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항상 간장 어디 가나? 고추장, 간장 만드는 거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간장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이제 소금을 이렇게 사왔다. 저 실습장에 있는데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그 실습할 건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소금이 이제 주로 천일염을 사용합니다. 천일염. 그러면 지금 소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천일염은 무조건 최소 1년 내지 2년 경고해야 됩니다. 원래 생산된 거 바로 쓰면 안 좋아요. 뭘 빼야 된다? 이거 빼야 된다. 간수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놔두다 보면 건조되고 하면서 이렇게 쭉쭉 조금 이제 거시기한 물질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 3년 정도 되면 좋은데 좀 비싸긴 하겠죠? 그럼 이 소금을 여기 이제 물에 녹이는 거예요. 여기 녹여서 이제 소금물을 만들지. 그죠? 그러면 요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이제 채우고 여기 뭘 넣느냐 하면 메주 있죠. 메주는 그 동그란 것보다는 사각형이 좀 좋겠죠. 요렇게 이제 지어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는 이제 숯 있죠, 여러분들. 숯. 검정색 숯 있잖아. 숯을 쫙 하고 고추, 붉은 고추 몇 개 다 넣어놔요. 그러면 숯이 어떤 기능을 하죠? 숯이 하는 기능. 항균 기능 하잖아.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균을 지가 흡수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여기 간장을 다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딱 지나면 어때요? 그걸 건져내는 거지. 그러면 안에 메주는 이제 이런 통에다가 담는 항아리에 이렇게 담든지 뭐 이렇게 담겠죠? 그럼 요렇게 이제 하잖아. 그래서 좀 빻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각형이잖아. 그죠? 정육면체잖아. 육면체 맞지? 그러면 요 이제 정육면체 된 걸 좀 빻아갖고 요렇게 집어넣는 거지. 안에 꾹꾹 눌러서 다른 균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위에다가 여기도 뭐 숯을 넣어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5년 된 거다, 3년 된 거다. 어떤 할머니들은 20년 된 거다. 내 시집 올 때 뭐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근데 된장은 사실 실제 우리들이 먹기에는 한 2년 내지 3년 이내가 좋지. 한 5년, 6년 되면은 위에 바싹 말라가지고 조금 먹기가 거북하긴 해요. 어쨌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메주를 빼내고 남은 거는 뭐예요? 여기에 간장이에요. 요게 간장. 일명 우리 조선 간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금물이잖아. 그죠? 예. 요게 이제 간장인 겁니다. 여기 이제 개소금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파 총총 썰어 넣고 양념도 만들고 요즘은 저기 어묵 같은 거 할 때도 거기 파, 그 다음에 또 양파 총총총 썰어서 그 물하고 희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묵에 나오는 그 국물 있죠? 하고 해서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런 이제 우리 재래종 간장보다는 좀 양조 간장이라고 새로 나온 거 많이 있죠, 그죠? 네, 그런 간장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기본 원리는 우리는 전통 간장은
된장은 이렇게 만든다. 뭐 고추장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고추를 빻아서 고추 가루를 만들어서 장을 만드는 거. 그게 고추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제 이제 재배를 해서 콩을 어떻게 재배하느냐에서 시작해서 간장 만드는 것, 된장 만드는 것까지 이론적인 실습을 해 봤습니다.